수채화가 어렵고 잘 안 된다, 망했다 하시는 분들을 관찰해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은 수채화가 망하는 이유 10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중 본인이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수채화가 잘 안 되는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열심히 그리는데 뭐가 문제인지 몰라서 항상 제자리인 것 같은 분들, 안 되는 이유를 알고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수준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요. 이 10가지 중 6개 이상 해당되면 왕초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절반 이상, 즉 5개 이상이면 중수, 그리고 완벽하진 않아도 10가지 모두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있다 하시면 고수라고 보실 수 있어요. 왕초보이신 분들은 사소한 습관만 조금 고치면 금방 왕초보 탈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수이신 분들은 하나하나 연습을 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 고수로 가실 수 있어요. 이때는 당연히 꾸준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문제점은 붓에 물감을 골고루 묻히지 않는다. 채색할 때 붓에 물감을 묻히잖아요. 이때 이렇게 하면 한쪽만 묻어 있죠. 그리고 팔레트에 섞을 때 대충 문질러요. 그리고 칠해요. 그러면 색이 균일하게 안 나오고 한쪽은 진하게, 한쪽은 연하게 나오면서 얼룩지게 칠해져요. 심지어 팔레트에 문지르지 않고 바로 종이에 칠하시는 분도 계세요. 유화나 아크릴 물감 같은 경우에는 덩어리째 칠해서 옆으로 펼치면서 바르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수채화 물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감을 묻혀서 팔레트에 골고루 문질러 주세요. 붓을 뒤집어서도 문지르고 여러 번 골고루, 이때도 붓을 살짝 눌러서 문질러야 돼요. 그럼 색이 균일하게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점은 물감 도구가 더럽다. 물통에 붓을 씻을 때 깨끗이 씻지 않고 대충 씻으면 붓에 물감이 남아있어서 다른 색칠할 때 섞여서 색이 칙칙해져요. 씻을 때 보시면 이렇게만 씻으면 깨끗이 안 씻어지고 바닥에 닿이게 씻어야 뿌리까지 씻어져요. 그리고 한쪽 방향만 씻는 게 아니라 붓을 돌리면서 골고루 씻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 붓이 바닥에 닿게 씻으면 붓을 많이 담궈야 되죠. 그럼 여기 손으로 잡는 부분에 물이 묻어서 색칠할 때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도 손에 물이 묻는 게 싫어서 붓을 대충 씻는 애들도 많아요. 그렇다고 물통에 물을 조금만 담으면 금방 더러워져서 또 색이 칙칙하게 나오기 때문에 물을 자주 갈아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물통에 채반을 받쳐서 쓰는데요. 이렇게 하면 붓을 많이 담그지 않아도 이렇게 깨끗하게 잘 씻어져서 편리해요. 그리고 팔레트가 더러운 경우도 그림이 칙칙해져요. 특히 밝은색 물감에 어두운 색이 묻어있는 경우 칙칙해지고요. 배합판에 이렇게 꽉 차 있는데 구석에 쓰거나 이 위에 또 섞거나 그러면 색이 칙칙해져요. 팔레트 닦는 걸 너무 귀찮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럼 팔레트를 여러 개 사서 교체하면서 쓰고 한꺼번에 씻는 것도 방법이에요. 수건이 더러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붓을 수건에 닦으면서 수건에 있는 물감이 붓에 묻어서 색이 칙칙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붓을 너무 씻어서 문제일 때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나무를 칠할 경우에 기둥은 갈색 계열, 나뭇잎은 초록색 계열로 칠한다고 했을 때 갈색 계열에서 초록색 계열로 바꿀 때 한 번 정도만 씻으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연두색 다음에 초록색을 추가할 때는 안 씻어도 돼요. 비슷한 계열에서 더 진한 색으로 갈 때는 안 씻어도 되는데 매번 씻으면 씻을 때마다 물도 추가가 되고 색농도도 맞추기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물감 도구의 청결이 중요하지만 너무 씻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붓에 물을 묻힐 때 양 조절이 안 된다. 색칠하기 전에 붓에 물감과 물을 묻히는데요. 물이 조금만 필요하면 붓끝만 닿이게 물을 조금만 묻혀야 되고 물이 많이 필요하면 붓을 푹 담궈서 숟가락으로 뜨듯이 물을 가져와서 섞어야 되겠죠. 근데 항상 푹 담그는 경우가 많아요. 푹 담궈도 붓을 수건에 닦아서 물기를 뺄 수 있기는 하지만 물을 한 방울만 추가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물을 묻힐 때도 양 조절이 필요하고
또 수건에도 적당하게 닦아서 조절하는 거 둘 다 필요해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앉은 키가 작아서 책상에 앉으면 이런 불투명한 물통 같은 경우에는 물이 안 보여요. 그래서 푹 담글 수밖에 없고 물이 많아서 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투명한 물통을 사용하면 붓을 얼마나 담글지 보면서 붓에 물을 묻힐 수 있어서 조절할 수 있어서 좋아요. 불투명한 물통 같은 경우에는 내 눈높이에서 물통 안에 물이 보이도록 낮은 물통을 사용해야 돼요. 자, 네 번째 문제점은 물감의 양 조절이 잘 안 된다예요. 초보 같은 경우에는 물감 양이 적어서 색이 너무 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진하게 칠했을 경우 망할까봐 연하게 칠하는데요. 그러면 여러 번 더 칠하게 돼서 역시 색이 탁해지고 뿌옇게 되거나 칙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감을 너무 두껍게 칠하는 경우도 있어요. 포스터 컬러로 채색한 것처럼 두껍게 칠해서 불투명한 느낌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수채화할 때 얇게 칠할 때도 있고 두껍게 칠하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그림이 항상 연하게 되거나 항상 진하게 되면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팔레트에 필요한 만큼 물감을 섞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섞었을 때 남은 물감을 소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칠해두는 분도 계신데요. 이렇게 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여기저기 다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팔레트에 너무 적게 만들어서 조금 칠하고 또 만들고 하다 보면 색이 달라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치게 되기도 해요. 이런 경우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점점 적당한 양을 가늠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다섯 번째 문제점은 물 조절이 안 된다예요. 이건 수채화를 어려워하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붓에 물이 너무 많으면 옆에 칠할 때 번지거나 마르면서 얼룩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붓에 물이 너무 없으면 이렇게 거칠게 칠해지거나 빈 공간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적당한 농도를 맞춰서 칠해야 하는데 초보자분들은 붓에 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가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테스트지가 꼭 필요하고 수건도 필요해요. 테스트지에 칠해보면 물이 많은지 적은지 물감 양이 많은지 적은지 알 수 있으니까 수정해서 칠할 수 있겠죠. 붓에 물이 많으면 수건에 닦으면서 조절하면 좋아요. 수건 세탁 등 관리가 힘들다 하시면 키친타올이나 핸드타올을 사용해 주세요. 휴지는 물이 묻으면 녹아서 녹은 휴지 찌꺼기가 그림에까지 옮겨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초보분들 중에서 처음에는 번질 정도로 물을 많이 가져와서 칠하는데 붓에 물감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계속 칠하다가 안 나오면 문질러서 칠하기도 하세요. 작은 붓을 쓰는 경우에는 사실 물감 묻히고 붓터치 한 번만 해도 물감이 없어지거든요. 칠하는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큰 붓터치로 칠했다 하면 한 번마다 물감을 추가해야 하고요. 보통 때는 적당한 물농도를 맞춰서 한 3번 정도 붓터치를 하면 물감을 다시 추가하는 게 좋아요. 칠하는 상황이 다양해서 횟수를 정할 수는 없지만 항상 적당한 물농도를 유지해서 칠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자주자주 손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여섯 번째 문제점은 물동 관리가 안 된다. 물동이라는 게 뭐냐면 붓터치 할 때 끝부분에 물방울이 고였다가 마르면서 자국이 생기는데요. 이런 걸 보통 미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물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물동이 적당히 생긴다면 자연스럽게 보이거나 물맛이 느껴진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물동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림이 지저분해 보여서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붓에 물의 양이 많아서 물동이 생기는 경우는 수건에 닦아서 조절할 수 있는데 붓에 물의 양이 적당해도 붓터치하는 방법에 따라서 물동이 생기는데요. 붓터치할 때 이렇게 붓을 쭉 그어서 빠르게 떼면 물동이 생겨요. 붓을 뗄 때 이렇게 점이 위로 올라오게 떼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니면 이렇게 점을 찍듯이 눌렀다가 떼는 경우도 있는데 물동이 많이 생겨요. 그럼 이렇게 붓을 살짝 눌러서 쭉 끌어당겨서 붓을 천천히 떼면 붓끝이 뾰족해지죠. 이렇게 붓이 뾰족하게 모아졌을 때 떼야
점이 작아지면서 물동이 안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물동이 생겼을 때는 바로 이어서 붓터치를 한 번 더 하면 물동이 옆으로 옮겨지면서 없어지기도 해요. 아니면 붓을 수건에 꼭 닫고 마르기 전에 이렇게 붓끝으로 물을 다시 흡수시켜 주세요. 그럼 없어지죠. 또 이젤에서 그릴 경우에는 물이 아래쪽으로 모이는데요. 이렇게 붓을 세워서 칠하면 물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종이에 칠해지겠죠. 이번에는 붓끝이 아래로 가도록 이렇게 붓을 대주면 종이의 물동이 붓 속으로 다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붓의 각도를 바꾸면서 컨트롤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붓에 물이 적으면 물동이 안 생기지만 물동이 전혀 안 생길 정도로 물을 적게 하면 그림이 메마른 듯한 푸석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붓에 적당히 물이 있는 상태에서 칠하는데 붓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져요. 이렇게 그냥 열심히만 그리는 것보다 잘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고칠 수 있어요. 7번째는 붓터치 할 때 붓을 누르는 압력 조절이 안 된다. 채색할 때 붓을 누르는 압력에 따라서도 그림이 달라져요. 초보자분들은 붓을 항상 세게 눌러서 칠하는 분들도 있고 항상 살짝만 눌러서 칠하는 분들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항상 그렇게 칠하기도 하는데 붓을 누르는 압력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인조모 같은 딱딱한 붓으로 칠할 때는 탄력 때문에 잘 안 눌러지니까 살짝 누르는데 자연모는 부드러우니까 세게 누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붓이 너무 물렁해서 잘 안 돼요 라고도 하세요. 실력자는 붓이 바뀌어도 붓에 따라서 힘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초보자는 힘들기 때문에 도구가 더 중요해요. 본인에게 맞는 도구를 써야 되고요. 도구를 바꾸면 그림이 느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이것저것 써보고 자신에게 맞는 걸 찾는 것도 좋아요. 그럼 붓의 압력 조절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칠하는 상황마다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살짝 눌러서 같은 압력으로 쭉 끌어당겨서 칠하는 붓터치가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넓은 면을 칠할 때는 세게 눌러서 칠하고 좁은 면은 붓끝으로 칠하고 가볍게 붓터치를 올리고 싶을 때는 살짝 이렇게 붓을 누르는 압력을 바꾸면서 칠하는 연습을 다양하게 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칠하고 있는지, 이렇게 붓의 압력을 조절하고 있는지 관찰을 해보고 연습을 해보세요. 8번째는 탁해지는 덧칠을 한다. 수채화는 보통 덧칠을 많이 하면 탁해진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실력자는 덧칠을 할수록 점점 사진처럼 사실적인 그림이 되고요. 초보자는 덧칠을 할수록 계속 칙칙해지고 탁해지고 지저분해지고 종이가 일어나요. 종이가 일어난다는 거는 종이가 상해서 벗겨지는 거예요. 그럼 실력자처럼은 아니라도 탁해지지 않게 덧칠하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붓터치를 하고 덧칠할 때 덜 말랐을 때 덧칠하면 종이가 상해서 탁해져요. 종이가 상하면 탁해지니까 종이가 상하지 않게 칠하는 방법을 연습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칠하자마자 바로 덧칠하는 건 괜찮아요. 아직 종이에 물감이 흡수되기 전에 종이가 단단한 상태에서는 덧칠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칠하고 약간 흡수돼서 젖은 상태가 되면 종이가 살짝 녹아서 약해져 있는데 그때 칠하면 종이에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가 일어나고 탁해져요. 이런 붓터치가 반복되면 칠할수록 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칠한 곳이 마르면 종이가 다시 단단해져요. 그때 덧칠하면 종이가 상하지 않고 여러 번 칠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칠한 곳에 색이 연하면 그럼 똑같은 붓터치를 또 올리면 종이가 상해요. 같은 방향 말고 방향을 틀어서 칠해주세요. 연필 소묘할 때 세로선만 쓰지 않고 가로선, 세로선 같이 쓰면 더 촘촘해지는 것처럼요. 방향을 틀어서 칠하면 종이도 덜 상하고 면이 더 촘촘하게 채워져요. 그리고 처음에는 넓게 붓을 세게 눌러서 칠했으면 덧칠할 때는 붓을 살짝 눌러서 칠하거나 붓을 눕혀서 칠해요. 붓을 세우면 종이를 더 많이 긁게 돼서 종이가 상하고요.
붓을 눕혀서 옆면으로 칠하면 종이에 자극이 덜 가요. 아니면 부드러운 붓으로 바꿔서 덧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붓에 물이 조금 많으면 부드럽게 칠해지면서 종이가 안 상하는데 그 대신 물동 조절을 잘 해야 돼요. 밑색을 깔 때는 넓은 붓터치로 까는데 묘사하면서 덧칠을 할 때는 붓을 세워서 모양을 관찰하면서 살살살 해줘야 돼요. 연필 소묘할 때 밑색을 깔 때는 연필을 이렇게 잡고 하는데 묘사할 때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까는 선과 묘사하는 선이 다른 것처럼요. 종이가 상하지 않도록 덧칠하는 연습을 여러 번 해보세요. 아니면 처음부터 딱 맞는 색으로 칠하면 덧칠을 적게 할 수 있어요. 종이가 상하지 않게 덧칠하면 좋겠지만 그게 힘들기 때문에 덧칠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 덜 탁해져요. 특히 밝은 곳은 한 번만 칠하거나 덧칠해도 조금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두운 곳도 처음부터 짙은 색으로 깔아서 불필요한 덧칠을 여러 번 하지 않는 게 좋아요. 9번째는 그림 그리는 속도 조절이 안 된다. 이게 생각보다 고치기 힘든 건데요. 성격이 너무 급해서 빨리 그리다 보면 망하는 경우가 많고 너무 느리게 그리다가 완성을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마르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덧칠을 해서 번지거나 탁해지고 집중력이 부족하거나 꼼꼼하지 못한 경우에 관찰을 대충 하고 칠해버리는데 수채화는 한 번 칠하면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 그리지 않는 이상 덧칠로 수정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물 조절도 잘하려면 물통에 물을 찍을 때도 신중하게 해야 하고 테스트지에도 칠해보고 수건에도 살짝 닦고 하는 등 과정이 필요한데 마음이 급하니까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칠하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칠하면서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칠해버리기도 해요. 귀찮아서 대충대충 그린다기보다는 그림이 좋아서 배우고 있고 잘하고 싶고 그리고 싶은 것도 많은데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고 바쁘다 보니까 그림 그릴 때도 마음이 급해지고 빨리 결과물을 보고 싶어서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잘 그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림이 이렇게까지 하나하나 신경 쓰고 정성을 들여야 하는 건지 몰랐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실력자는 실력이 좋으니까 쓱쓱 그려도 그림이 잘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시거든요. 실력자도 매번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게 습관이 되면 점점 덜 힘들어지고요. 좋은 결과물을 기대하면서 참고 인내한 끝에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결과물을 떠나서 기대하면서 정성을 들여 그리는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이번에는 반대로 너무 천천히 그리거나 너무 꼼꼼하게 그리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특히 작은 붓터치, 작은 점 하나에도 집착하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뜻대로 안 되면 좌절하기도 해요. 그래서 미술학원에 가면 선생님이 하는 말이 어떤 아이에게는 매일 꼼꼼하게 해라, 꼼꼼하게 해라 하고 어떤 아이에게는 매일 대충 해라, 대충 해라 라고 귀에 피가 나도록 얘기해요. 대충 하라는 게 진짜 대충 하라는 말이 아니고 너무 작은 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천천히 그리면 되잖아. 그게 왜 어려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잘 안 되고 어렵지만 못 고치면 그림 안 늘어요. 입시생 같은 경우에는 대학 가려면 고쳐야 되고요. 그림을 정말 잘 그리고 싶은 마음이 크면 고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10번째는 붓터치 모양이 다 똑같다. 붓터치를 번지거나 탁해지지 않고 한 가지 방법만 칠할 수 있어도 중수 정도 수준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자만하고 이제 수채화 다 배웠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채화 중수가 되기는 쉽지만 고수가 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국내나 해외 유튜브나 입시학원 또는 작가분들 영상을 보면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고 실력자들도 많아요. 저도 오랫동안 그림을 그려왔지만 지금도 잘 그리는 사람들 영상을 보면서 참고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있거든요. 수채화가 유치원생도 그리는 쉽게 접하는 재료지만 잘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게 수채화의 매력이죠. 그럼 중수에서 머무르지 않고 고수 단계로 들어가려면 다양한 붓터치 방법을 연습해야 돼요.
직선 붓터치가 있고 곡선으로 칠할 수도 있고 방향도 왼쪽, 오른쪽, 손이 안 돌아가면 종이를 돌려요. 물감을 종이에 펼치듯 칠하거나 살짝 올리듯이 칠하거나 번지게 칠하는 방법, 연필로 그리듯이 칠하는 방법, 붓을 건조하게 해서 칠하는 방법, 탄력 있는 붓, 부드러운 붓, 바꿔가면서 칠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유자재로 붓터치를 구사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세요. 그럼 여기까지고요. 정리해 볼게요. 수채화 망하는 10가지 이유와 해결 방법. 첫 번째, 붓에 물감을 골고루 묻히지 않는다. 붓을 돌려가면서 여러 번 섞어주세요. 두 번째, 물감 도구가 더럽다. 채반을 이용하거나 팔레트를 여러 개 사용할 수 있다. 세 번째, 붓에 물을 묻힐 때 양 조절이 안 된다. 투명한 물통 또는 낮은 물통을 사용한다. 네 번째, 물감의 양 조절이 안 된다. 연습을 통해서 감을 익힌다. 다섯 번째, 물 조절이 안 된다. 수건과 테스트지를 사용한다. 여섯 번째, 물동 관리가 안 된다. 수건을 사용하고 반복 연습을 한다. 일곱 번째, 붓의 압력 조절이 안 된다. 자신에게 맞는 붓을 찾아 적응한다. 여덟 번째, 탁해지는 덧칠을 한다. 반복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 아홉 번째, 속도 조절이 안 된다.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 마음이 커야 한다. 열 번째, 붓터치 모양이 다 똑같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10가지 이외에도 다른 이유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번에 기초적인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